미국을 대표하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캐터필러 등 제조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2.6으로 기준선 50을 넘어 직전 달에 47.9보다 4.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금리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용 안정으로 금리 인하 흐름을 멈춘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통화 정책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연준 의장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뿐 금리 결정 권한은 제한적이라 워시가 의장이 돼도 직권으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연준 의장의 영향력이 뭐 어차피 한 표이고 금융 경제 시장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이끌어낼 만큼 이제 뭐 연준 의장이 파워가 이제 강력하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중대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의장직을 그만둬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친트럼프파가 연준 이사에 과반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후보자를 통해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재무부의 역할을 확대해 유동성을 관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금 케빈 워시는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더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라면은 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양적인 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은 트럼프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상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의 금융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도 하면서 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의장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지명된 후보가 어떤 성향이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조금 전이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5월 달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함께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파월 의장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의장으로서 임기는 5월에 끝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14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네. 한참 남았네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파월이 연준 의장은 그만두더라도 예. 연준 이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리더십에 손상이 될 수 있고 혹시 우리말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파월이 상황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 그만두지만 이사로서 임기를 계속 채울 거냐, 아니면 케빈 워시 의장 취임과 함께 이사로서의 임기도 이제 그만둘 건, 이건 역시 금융시장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임 의장이 이렇게 그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있던 예전 사례는 없습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트루만 행정부 당시에 에클스라는 분이 너무 옛날에서 모르겠다. 네, 에클스라는 분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예. 에클스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연준의 본관 건물 이름이 에클스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전혀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그 연준 리모델링 할 때 문제 삼았던 그 건물이 에클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연준 의장으로서 물러는 났는데 연준 이사로서의 지위는 그 후로도 2년 더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1951년이니까요. 70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있지만 예. 지난 70년 동안의 연준의 관행은 연준 의장은 의장으로서 물러나면 이사를 그만둔다라는 게 관행이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역시. 파월 의장이 트럼프랑 약간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사직을 유지를 한다.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연준 내부에서 균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한 분도 계시고 이제 토론이 아니더라고요. 싸움이더라고요. 이제는.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연준 내부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예, 이 예. 상황에서 만약에 파월이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면 연준 내부의 그 의사결정 과정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불확실성인 거죠. 그렇네요. 네,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너무 훌륭해 의회 인준 통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워시가 금리를 내리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I hope he's going to lower them. I mean, if you watch him on television, you know, because I watch interviews and statements, I hope he's going to lower them, but he's going to have to do what he wants to do.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사전 약속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No, I don't want to do that. I couldn't do that, I guess, if I wanted to. I didn't. I based it on quality. I mean, he was. 하지만 앞서 다른 자리에선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을 할 거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을 볼 때 100%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워시 지명자에 대해 주변에선 타협의 중요성을 아는 뛰어난 협상가라고 평가합니다. 또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표합니다. A year from now, we could be seeing posts on Truth Social about calling out Kevin Warsh for not cutting rates when President Trump wants a little more done. So there's still plenty of drama to come.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워시를 향해 정치적 동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땐 긴축을 추구했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론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워시 지명자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선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금과 은값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했습니다. 금 현물은 9%가 넘게 내리며 하루 만에 온스당 5,0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11%나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은값은 더 폭락했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무려 28% 가까이 떨어지며 83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장중에는 77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은 가격 급락 여파로 백금과 팔라듐 같은 다른 귀금속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증시도 떨어졌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미국 달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과 은을 사는 비용이 더 비싸진 데다 차익 매물이 쏟아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워시는 상대적으로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달러가 크게 무너질 위험은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So I think that's positive. I think part of the reason I think gold has sold off and silver has gotten crushed today has been the fact that he's maybe going to defend the dollar a little bit more than say somebody else.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나서겠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성 있는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상원 인준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확실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완벽한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The youngest person ever to serve on the Fed. Got the whole package. Looks don't mean anything, but he's got the look. 워시 후보자는 35살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를 지내는 등 금융업계와 백악관 등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쳐 월가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연준 이사 재직 때는 물가 압박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촉구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He has said a lot of things about the Fed. He's been very hostile to the Fed staff. I think Kevin Warsh is going to have to prove himself if he wants the markets and the politicians and the pundits to think of him as independent.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장중 10%,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워시 후보자가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후보자는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의 사회이사로 2019년 10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또 쿠팡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 4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의장이 되기 전 쿠팡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연준 규정에 따라 쿠팡 주식도 처분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결정하는 만큼 워시 후보자가 차기 의장이 되면 앞으로 한국 관련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